그래서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특별세액공제에 뭐 있어요? 표준 세액공제라고 있는데, 표준 세액공제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 아니면 어저께 잠깐 그저께 잠깐 설명드렸듯이 금액이 뭐 하신 분들이요? 작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13만 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근로소득공제니까. 그래서 얼마 기억하시라고요? 13만 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보험료 세액공제라고 보이세요?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 나중에 연습할 때마다 계속 적어드릴 건데, 나이 동그라미, 소득 동그라미. 됐습니까? 앞에 보세요. 그래서 제가 나이 그러면은 몇 세 이하? 20세 이하. 몇 세 이상? 60세 이상. 나이 무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그러면은요.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총급이 얼마요?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금액 얼마라 그랬어요? 150만 원.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거 완벽하게 숙지해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 속도로 나가면 오늘 실기하다가 다음 주까지 넘어갈 확률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개 진짜 중요해요. 이거 못하면 다음 주에 문제풀이 할 때 아마 먼 산만 쳐다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앞으로는 2장짜리 1장짜리 이런 거 있죠. 보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왜냐면 이제 시험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키포인트를 내가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기억 안 나는 건 체크했다가 다시 또 뭐 하시고요? 외우시고. 왜냐면 시험장 가면 1장짜리 2장짜리 못 보잖아요. 볼 수 있으면 보셔도 되는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최근에 걸린 사람 있대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시험인데, 어쨌든 컨닝으로 간주돼서 쫓겨났대요.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자세히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자기 컨닝 했다가 걸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넷상에 글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럼 걸리면은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걸리면 그 협회에서 발행한 모든 자격증 다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응시 못해요. 그럼 다시 따야 돼요. 지금까지 딴 거.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고개 살짝만 돌리면 옆 사람 거 보입니다. 근데 베끼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참고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맞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컨닝하다 걸린 적 있어요. 근데 왜 컨닝을 했냐면, 내 짝이 전국 모의고사 10등 안에 들어가는 또라이예요. 이거 4차원 놈이거든요. 공부는 진짜 잘해요. 근데 얘가 우리 반 싸움 1등, 일명 1장이라 그러죠. 걔한테 음악 시간에 OMR 카드를 밀었어요. 보라고. 근데 나는 옆자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죠. 근데 봤죠. 한 문제 봤어요. 딱 한 문제. 근데 더 짜증나였던 건 뭐였었냐면, 지나가는 사회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너 이따 끝나고 나한테 와. 그래갖고 갔어요. 근데 초범이라고 때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고 왔어요. 채점하는데 짜증났어요. 걔는 전 과목에서 10개 이내로 틀리는 놈이고, 나는 한 과목에서 10개 이상 틀리는 놈인데 4개 답이었던 거예요. 그놈께 틀렸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컨닝을 안 해요. 왜요? 내 경험을 했으니까. 네. 진짜 짜증났어요. 맞고 안 맞고를 둘째치고 4개 답이고, 그놈 음악 시험에서 딱 하나 틀렸거든요. 그 틀린 걸 베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 인생에 컨닝 페이퍼 만들어 본 적은 있는데 컨닝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또 걸릴까봐. 아 진짜예요. 이거 농담 아니고. 참 여러 가지 겪었죠. 얘기 듣다 보면.
근데 참고로 진짜 걸렸었어요. 지나가는 사회 선생님한테. 이거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보험료가 나오면은요 이거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보험료세액공제에서 키포인트는요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보장성 보험만 가능합니다. 우리 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있어요. 저축성 보험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만 원 냈는데 100만 원보다 더 주겠대. 대표적인 게 연금보험.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연금보험이 매달 17만 원, 아니다 16만 원 정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 나이 55살 되면은 한 달에 3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와요. 거의 2배 가까이. 저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낸 거보다 받는 게 더 어떻죠? 크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전 오래 살 생각 없어요. 딱 100살까지만 살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럽니다. 뭐 그렇게 오래 살아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100살 넘게 삽니다. 크게 사고만 안 당하면. 지금도 몇 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라 그러죠. 그래도 저는 55세부터 받으니까 45년을 받는 거예요. 1년에 358만 원인가? 대략 36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은 1억 6,200을 받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근데 내가 낸 금액은 2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럼 괜찮죠? 그래서 모든 보험은 빨리 들어야 돼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보험의 보장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대표적인 게 암보험이에요. 옛날에 암보험 들었으면은 모든 암이 다 적용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걸리는 암 있죠. 이거는 무조건 뭐 30%, 50% 보장되는 금액이 적어요. 그 다음에 뭐만 많냐면은 사람이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적은 거는 100% 보장 다 해줘요. 보험료, 의료비 관련돼서. 근데 요즘에 많이 걸리는 암들 있죠. 이런 거는 30%나 50%밖에 안 돼요. 지금 가입하시면.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하나. 요즘에 유행 중에 하나가 보험 갱신하는 거예요. 맞죠? 그거 하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옛날 보험보다 좋은 보험은 없어요. 거기 TV에 나오는 거는 다 지들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리한 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갱신이에요. 근데 이러면 갱신해야 돼요. 나 이 보험을 유지 못할 것 같아. 금액이 너무 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갈아타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면 갈아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실제 그러셨는데 원래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남자 중에 이제 남자가 뭐 셋밖에 없긴 하지만 아버지하고 동생은 요도결석이에요. 요도결석이 자주 오세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도결석이 와서 집 앞에 있는 병원을 가려고 여기 밑에를 잡으면서 띄엄띄엄 가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경찰차가 오더니 칼 맞으셨냐고. 그 칼 안 맞고 요도결석이라 그랬더니 병원까지 데려다 줬대요. 진짜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예전 보험에서는 5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험 드시는 분이 꼬신 거죠. 더 좋은 보험이 있다고. 갈아타갖고 20만 원 나왔어요. 갈아탐으로 해서 이익 난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갈아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갱신을 해주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니까 뭐를 받아요? 수당을 받아요. 그래서 TV 프로 보다 보면은 뭐 무료로 상담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료 상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갈아타면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수당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보험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가격 때문에 갈아타는 건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은 절대 갈아타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지들 위한 거지. 영업하시는 분 중에 우리 위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있긴 있는데 1%도 안 돼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하시는 분이 소개해 주는 보험이 있죠. 이거는 다 본인들한테 수당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00%. 네, 장담하는데. 왜냐면 그분들도 뭐 벌어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몇 년 이상 우리가 유지해줘야 그분들 수당이 안 토해내도 돼요? 안 뱉어내도 돼요? 1년. 그래서 1년 이내에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갔던 수당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알고 계시고.
왜냐면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보험하자고. 예. 왜냐면 이런 거 가리키다 보니까 용어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하자고 제일 많이 연락 왔었는데, 죄송한데 제가 진짜 힘들지 않은 이상은 영업을 한 생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사람 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되게 꼬셔야 돼요? 가짜로 꼬셔야 돼요? 가짜로 꼬셔야 돼요. 수업은 제가 진실되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영업은 진실되게 하면은 망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을 뭐 깔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 안 하는 건 제 성격에 안 맞아서. 근데 단점 얘기하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게 문제죠, 뭐. 그래도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저축성 보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이 X, 소득 X. 유일하게 XX예요.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돼요. 성형수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안 됩니다. 건강증진식품 안 돼요. 왜냐면 건강증진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의약품 아닌 거는 안 되고, 성형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형수술은 미용 목적이죠. 근데 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흉터가 심하게 났거나 화상을 심하게 입으셨거나, 그 다음에 꼭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쌍꺼풀을 하느니 뭐를 하느니 그런 분들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병원 가시면 꼭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현금으로 하세요. 그러면 깎아줄게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해요? 세금 어떻게 하려고요? 적게 내려고. 다 깎아준다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놈의 새끼 이거 세금 덜 내려고 그러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조세 차원에서는 좋은 건 아닌데, 다른 거 다 빼놓고 내 개인으로 봤을 때는요, 현금으로 내고 깎는 게 나한텐 좋은 거예요. 맞죠? 왜요? 나한테 혜택이 더 어떠니까? 크니까. 근데 세금 목적에서는 어긋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세금이 날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도움은 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현금으로 해서 깎아준대. 그럼 그냥 현금 내세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거 할 때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었는데, 기간이 긴 것들 있죠. 최근에도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건데, 최근에 헬스장 부도 나는 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 헬스장 끊을 때 1년 단위로 끊잖아요. 6개월. 맞죠? 현금으로 낸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그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긴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고, 기간이 짧은 거 아니면은 성형수술처럼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면은 현찰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3,000원, 5,000원 깎아주잖아요. 이런 건 현찰 내는 게 나한테는 플러스예요. 그분들한테도 플러스고. 세금을 어떻게 하면 되니까요? 적게 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쭉쭉쭉쭉 설명은 드릴 거예요. 거기 361페이지 밑줄 쳐져 있는 거 위에 보세요. 밑줄 쳐져 있는 거 위에 보시면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있어요. 요거는 1인당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50만원. 밑줄만 치시면 돼요. 거기 있어요. 361페이지에요. 거기 밑줄 쳐져 있죠. 보험회사. 그 위에 보시면은 시력 보정용 안경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아직까지 없어요. 실손보험 의료는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실손보험이라는 게 내가 돈 받은 거잖아요. 그것까지 더하게 되면은 결론은 몇 번 혜택 받는 거예요? 2번 혜택 받는 거죠. 근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스템으로 만들 확률이 높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너 얼마 받았네 그러면 자체에서 아예 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보험회사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쪽에서 싫어해요. 병원에서. 근데 병원에서 어차피 병원 빼놓고 가도 돼요. 신용카드 회사랑 보험회사랑 연동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은 우리나라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도 하는데 뭐. 신용카드에서 데이터 불러오고 보험회사에서 그 실손보험 나간 거 주면 2개를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2개를 연결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버리면 할 수 있죠. 지금 초반에 좀 헷갈릴 텐데 가능해요. 그 정도 프로그래밍 만드는 거 뭐 우리나라 사람이면 뭐 가능하죠. 그거보다 더 복잡한 것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새로 생겼어요.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밑줄은 쳐져 있으니까.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시냐면은 저기 총금액 7천만원 이하. 그러니까 월급이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산후조리원 있죠.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0만원. 근데 솔직히 저는 요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산후조리원 가면 웬만하면 200 넘어요. 후진데도. 저희도 알아봤는데 다행히도 양쪽 어머님이 해주셔서 집에서 하긴 했는데, 와 웃긴 게 뭐냐면 창문 하나 있으면 20만원인가 30만원 더 받아요. 창문 없는 게 150인가 180이면 창문 하나 있으면 200 받아요. 나중에 결혼해서 알아보시면 욕할 겁니다. 산후조리원에다가.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요즘 산후조리원도 줄어들고 있어서 산후조리원도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산부인과도 줄고 있고 그만큼 산후조리원도 줄고 있고. 서울에 어떤 산후조리원은 5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거기 못 가서 안달이래요. 왜냐면 약간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비싼 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올 거다 안 올 거다? 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눈길도 안 줘요. 내가 그만큼 재력이 돼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 같은 데 가보면 직업 그 훈련 교사 교육 같은 데 가보면 거기도 수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집이 어마무시하게 잘 살아. 아파트 값만 10억 넘는데 살고. 그러면 대화하다 보면 무슨 얘기 하냐면 거기 안에도 장난 아니래요. 어떤 아파트 산다 그러면 대화도 안 한대요. 수준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실제잖아요. 그래갖고 괜히 오바해갖고 뭐 돈도 없는데 막 그런 데 가봤자 못 쫓아가요. 가랭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해요. 쫓아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 수준이 올라가려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뭐를 사세요? 로또를 사세요. 1등 되면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왜냐면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요거 2개 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뭐 몇 프로니 있죠? 이건 누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주교 내용은 다음 주에 실기할 때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를 할 것이다. 요 정도만 할 겁니다. 362페이지 교육비 공제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는 요렇게만 적어주세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
해보세요. 왜 나이는 X냐면은요, 우리 대학교 가면 몇 살 넘죠? 20살 넘죠? 근데 대학교 등록금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나이는 보지 말자. 그 대신 돈 벌면은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자녀분이 대학생인데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 생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분은 그분대로 따로 따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내 거에다 포함시키지 말고. 그래서 소득이 없는 자녀야. 그러면 교육비 공제 내가 받을 수 있다. 근데 소득이 있으면은 따로 본인 걸로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인만 대학원 가능해요. 이게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대학원은 자기 돈으로 가란 얘기예요. 뭐 벌면서요? 돈 벌면서.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줬어. 근데 나는 돈을 안 벌어. 그러면 대학원 관련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법에서. 그래서 결론은 어디까지만 지원해 줘라? 세법에서는 대학교까지는 지원해 줘라. 그건 인정해 줄게. 근데 대학원은 돈 벌면서 다녀.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평등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이미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틀리잖아요. 부모님이 다 내주시냐, 아니면 대출 받아서 대학을 가느냐, 그 다음에 대학 생활할 때 알바하면서 하냐, 집에서 지원해 주냐. 맞죠? 거기서부터 갈리잖아요. 왜냐면 공부만 하는 애들은 학점이 잘 나올 확률이 높지만, 알바하면서 하면 학점이 떨어질 확률이 어때요? 높죠. 그래서 평등은 없어요. 슬픈 얘기지만.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 TV에서 종종 나와요, 그 얘기가. 그래서 부모님이 대학교 학비까지 대주셨어. 그러면 되게 행복한 거예요. 뭐 저도 거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참고로 전 전문대 나오고, 우리 과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세무회계학과는 저기 학비가 약해요. 왜냐면 우리는 특별한 거를 안 쓰잖아요. 그냥 강의실하고 끽하고 써봤자 컴퓨터실밖에 안 쓰니까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저기 친척애가 때려치긴 했는데 패션학과로 들어왔었거든요. 참고로 저희는 200만원 220이었는데 패션학과는 500이래요. 450에서 500. 한 학기 등록금이. 왜요? 걔네는 조금 특별한 것도 많이 쓰고 재료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재료라 그래봤자 뭐 컴퓨터 쓰고 이런 게 다니까 우린 좀 쌌거든요, 학비가. 서울에서 제일 비싼 데가 저기 이화여대 쪽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학과가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원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카이도 돈 없으면 못 갑니다. 연대도 제가 알기로 웬만한 학과 7, 800대요. 한 학기 등록금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문대 보내려면 1억 정도, 아니다, 1억이 아니지. 한 6천에서 7천 정도 든대요. 근데 4년제 보내려면 2억 이상 든대요. 왜냐면 사이에 뭐 보내야 돼요? 돈 좀 있으면 유학도 좀 보내줘야 되고, 어학연수도 좀 보내줘야 되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남들 하는 거 하려면은 어쨌든 4년 동안에 2억. 그리고 요즘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자주 듣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의 옵션이 됐더라고요. 4년제 다니죠. 그럼 2년이나 3년 다니다가 1년을 쉬어요. 그리고 뭐해요? 놀러 가요. 이게 하나의 유행이에요. 그리고 여행 가는데 지 돈으로 가요? 부모님한테 돈 달래요? 부모님한테 돈 달래요. 그게 문제인 거죠. 지 돈으로 가면 상관없죠.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근데 이게 하나의 트렌드? 하나의 흐름? 근데 중요한 게 학교 공부도 개판이야. 그러면서 뭘 놀러 가요? 공부나 해야지.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런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돼. 약간 이런 개념? 만약에 우리 꼬맹이가 그러면 저는 내쫓을 거예요. 진짜로. 와이프한테 저기 캐리어 싸. 나가. 너 그럴 거면. 근데 못할 것 같아. 아우, 나는 얘가 뭐만 하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오늘도 한 대 맞고 왔잖아요. 이따 갔다 오면 놀아줘야 돼. 약속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야. 그러더니 꿀밤 한 대 때리겠다. 그러더니 지금은 살살 때리는데 이따 안 놀아주면 세게 100대 때릴 거야. 그러고 왔어요. 딸이 하나라
못 이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36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뭐 전액이니 900만 원이니 보이세요? 제일 밑에. 예, 동그라미 칠 필요도 없어요. 누가 계산할 거라고요? 컴퓨터가. 우리는 그냥 데이터만 넣어주면 금액 계산은 다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해요. 그래서 좋은 세상에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거 다 외웠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세법 공부한다 그러면 사람들 막 미쳐요. 세율 다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한도 다 외워야 되죠. 어떨 때 되냐, 어떨 때 안 되냐 다 외워야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부량이 줍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서 거기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저기. 라의 교복구입비. 363페이지에요. 몇 페이지요? 363페이지에 교복구입비 있죠? 요거 1인당 얼마? 50만원. 아까 시력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도 얼마였어요? 50만원이었죠. 근데 영수증에 꼭 시력교정용이라고 붙어야 돼요. 왜냐면 미용 목적으로 해서 알 없는 안경 끼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꼭 영수증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원래는 시력 교정용. 요게 들어가 있으면은 1인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도 1인당 얼마야? 5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바에 보시면 현장 체험 학습비 있어요. 학교에서 놀러 가죠? 1인당 얼마까지? 30만 원까지. 이제 초중고만 돼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안 돼요. 근데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 학비에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따로 받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1인당 얼마까지라고요? 30만 원. 그거 잘 봐두세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얘랑 요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이 안 돼요. 자동 계산이 안 되고 우리가 머리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 체험 학습비가 5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얼마만 넣어야 돼요? 30만 원. 아직 없어요. 이게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없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는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이거 구현되어 있으면 좋겠죠. 현장 체험 학습비 30 이러면은 따로 외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세액공제. 그래서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밑에 공식 보시면 수강지원금. 무슨 지원금이요? 수강지원금. 그래서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있는 데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낮에 배우시지만 나중에 취업을 하시고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 주말이나 야간에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을 일부 해줍니다. 내 돈도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 돈 낸 거만큼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몇 프로 해줘요? 15%. 안 해도 돼요. 15% 이런 건 다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니까.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 기부금. 아, 요거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교육비에서 요분 거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정리 또 해줄 건데 직계 존속은 무조건 안 돼요.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해요. 직계 존속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다음 주에 문제 풀 때 계속 쓸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요거 조심해라 이런 건 계속 쓸 거니까 뭐 지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할 건데 거기에다 적는 게 오히려 더 기억은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옆에 보세요. 365페이지에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공제요? 기부금 세액공제.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인데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보험료는 아까 나이 동그라미, 소득 동그라미였죠? 의료비는 아까 나이, X, 소득, X였죠? 나머지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세 가지로. 예전엔 예? 예. 예. 안 돼요. 예. 장애인 교육비면 안 돼요. 그렇죠.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으신 것만 되는 거고 요즘에 이게 유행이잖아요. 부모님들 중에 뭐 저희 어머니도 저희 부모님도 거기에 속하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오신 분 부모님들 많죠. 맞죠? 예전에 못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본인 돈으로 다니시래요. 법에서. 그래서 자녀가 지원을 해드렸어도 공제는 못 받아요. 왜냐면 법에서 부모님 교육은 누구 돈으로 가라? 자기 돈으로 가라. 이렇게 법에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클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부모님들 중에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면 지들하고 관련이 있어야 법을 만드는데 자기들 주변에도 없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거나 잘 나가시는 분들은 이거 팩트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다 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종종 해요. 이 생각이 맞는 건 아니지만 과연 지금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잘 나가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과연 지금 태어나면은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땐 못할걸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돈이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어땠어요?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과거보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과거에 대학교 나왔대. 서울대 나왔대. 내가 장담하는데 그분들 지금 태어나시면 서울대 못 가요. 그때의 서울대와 지금의 서울대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맞죠? 과거에 지금 60, 70대 분들 중에서 저기 어디지? 삼성이나 LG 출신이래. 내 장담하는데 그분들 지금 태어나시면 삼성이나 LG 못 들어가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대기업에서. 근데 지금은 대학교 졸업은 그냥 베이스잖아요. 그 안에서도 날고 기어 다녀야 뭐 하는 거예요? 대기업 들어가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좀 잘 나가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60, 70대 분들 중에서 대화를 해보면 그냥 집이 잘 살아요. 집이 잘 사니까 돈으로든 뭐든 유학을 갔다 오든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혜택 받으신 분들이죠. 근데 지금은 혜택 받아도 그만큼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과 줄이에요. 우리나라는 100%. 맞잖아요. 과거에 부동산으로 돈 벌었어. 지금 했다간 쫄딱 망해요. 그 타이밍을 내가 얼마나 잘 잡느냐. 근데 항상 그 타이밍이 나한테 와요, 안 와요? 안 와. 남들은 로또 1등 당첨도 된다는데 나는 안 되잖아요. 10년을 넘게 샀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출근 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월요일 날 당첨금 받으러 갈 거니까. 딴 건 볼 거 없고요.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정치 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거기 밑에 있어요. 밑줄 쳐져 있어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문제 풀면서 보면 돼요. 그냥 지금은 그냥 우리가 앞으로 요런 거를 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치자금 기부금이 모든 세액공제 중에서 가장 짱이에요. 왜 짱이냐면 법 누가 만들어요? 얘네들이 만들죠. 그러니까 지들 어떻게 만들었어요? 유리하게. 그래서 12월 달 되면은 현수막이 붙어요. 정치인한테 뭐 합시다? 기부합시다.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정치인 있으시면 기부하세요. 근데 얼마까지 하시냐면 10만 원까지만. 왜냐면 10만 원까지는 기부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10만 원의 혜택이 와요. 전액 다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요? 지들 유리하려고. 그러니까 이 정치인한테 전 제일 짜증나는 게 딱 하나예요. 평소에 싸우죠. 그러다 지들 유리한 거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2년인가 3년 전에 이런 적 있었잖아요. 정치인들 그 보좌관 있죠. 보좌관 수 늘릴 때 찬성이 98%인가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 지들한테 유리한 거 할 때는 뭐예요? 손잡고 막 그래. 이거 좋은 거야. 그랬다가 조금만 지들 마음에 안 들면 하나도 안 하고. 진짜요, 농담 안 하고. 그때 말 되게 많았어요. 내가 알기로 정의당인가? 정의당에서도 몇 명 빼놓고는 다 오케이였어요. 그래갖고 90몇 프로 어쨌든 찬성 나갔고 보좌관 한 명 더 늘렸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인한테 잘해주는 나라 어때요? 사무실 주죠. 직원 주죠. 차 주죠. 월급 주죠. 근데 우리나라가 거의 OECD 가맹국 중에서 탑3 안에로 든대요. 정치인한테 잘해주는 나라로. 어느 나라는 사무실도 없다면서요. 네 돈 주고 사무실 해라. 근데 영국 인간은 또 영국이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당하고 야당 있죠. 거의 무릎 정도 달 정도로 이렇게 앉혀놓는데요. 서로 쳐다보면서 싸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널찍히 걸려 있잖아요. 국회의사당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벚꽃축제 때 한번 오픈한 적이 있어갖고 와이프랑 그때 한번 갔었는데 와이프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은요, 오빠 여기 어린이집 되게 좋아. 두 개인가 세 개 있어요. 뭐 보좌관이라던가 그 정치인들 자녀들 이렇게 맡기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최고겠죠. 당연히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그거니까. 그랬고 뭐 나오는 음식도 다 유기농. 그리고 서로 못 들어가서 난리래요. 월급도 짱짱하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정치인 분들이니까 뭐 배당 돈도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여기까지만 보고 쉴게요.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여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무주택자는. 되셨죠? 근데 금액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넣으면 누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좀 전에 정치자금 했고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이제 조금 남았거든요. 여기 조금 남은 거 하고 실기 조금 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월요일날 실기 마무리 치고 문제풀이 할 겁니다. 이론부터 다시.